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성수동의 작은 골목. 이를 개척한 이가 있었으니 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쏟아지는 돈벼락. 거리에 활기를 불어넣는 30대 젊은 갑부의 거침없는 질주. 성수동에 4개 매장. 연매출은 16억. 성수동에 운영하는 매장만 4개. 평범하면 가라. 카멜레온처럼 변화무쌍한 스타일로 성공 가도를 달린다. 사람의 마음을 낚는 범상치 않은 능력까지. 죽은 가게만 투자한다. 문어발식으로 매장을 낸다. 도둑놈 심보로 장사한다. 연매출 16억. 성수동에 새바람을 일으킨 남곤씨의 골목 창업 백과사전. 놓치면 후회합니다. 회색빛 낡은 공장지대였던 성수동. 최근 개성 넘치는 가게들이 들어서며 젊은이의 성지로 급부상하고 있죠. 골목 경제를 뒤흔든다는 문제의 갑부를 찾아 나선 제작진. 유독 긴 줄을 자랑하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집 빵이 맛있다고. 아, 그래요? 네.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세를 떨친다는 빵집. 구수한 돈 냄새가 솔솔 풍겨오네요. 저 지금 빵을 빼는 중이라서 자, 한번 빼겠습니다. 아, 여기 사장님이세요, 그러면? 점장. 아, 점장님이세요? 여기 점장님 갑부는 아니시겠네요? 그럼 이 동네 혹시 갑부로 불릴 만한 분이 있을까요? 위에 식당이라고 거기가 네, 좀 소문이 난 걸로 알고 있고. 아, 그래요? 네네. 사장님이 여러 군데 가게를 하고 계셔가지고. 여러 군데요? 네네. 요 동네에서. 여러 개의 매장을 운영한다는 갑부. 아, 안녕하세요. 증언이 속속 이어집니다. 아니라 저 앞에 국수라고 있고 저 뒤에 국수라고 피자집 거기 네 그게 4개 레스토랑 사장님 같은 결정적인 단서를 획득. 바로 의문의 장소로 돌격해 봅시다. 아, Hi. This is the restaurant, Korean restaurant. Very nice. 아, 다른 그 동료분들이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SNS에서 이미 꽤 핫하다며 무언가를 보여주는 손님. 이분은 누구죠? 여기 사장님 아니, 사장님이세요? 네네 멋있으신 것 같아요. 잘생기셨는데 아, 잘생기세요? 네. 아, 외모까지 훈훈하다니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요. 식당이라 하기엔 뭔가 음침합니다. 왜 서 계세요? 왜 기다리고 있어요? 아, 기다리신다고요? 높고 좁은 계단을 오르면 펼쳐진 또 다른 세계. 매장 안은 이미 손님들로 꽉 들어찼는데요. 그렇다면 꽃미남 사장님은 여기 사장님이세요, 혹시? 사장님 안 계세요 지금. 바쁜 시간에 자리를 비웠다고요? 사장님 어디 계세요? 저쪽에 가시면 햄버거 집에 지금 계세요. 햄버거 집이요? 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간 두 번째 매장. 갑부 한번 만나기 참 힘든데요. 이것도 벌써 10,000원 사례입니다. 먹음직스러운 수제 버거가 먼저 반기고 사진 작가라도 된 듯 손님들은 인증샷 남기기에 열중입니다. 유명하다 하니까 주변에서 여기 왔다고 보여주고 싶어서 처음에 들어오면 이런 인테리어가 좀 힙해요. 간판이 좀 이색적, 아, 간판이 이국적이고. 간판이 이국적이고.
무심한 듯 신경 쓴 인테리어와 경쾌한 리듬으로 무장한 뮤직비디오. 미국 펍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요. 먹는 모습도 화끈합니다. 해물 좋아하는데 진짜 맛있어요. 재료들이 좀 잘 어우러지는 것 같고 빵이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별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맛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 생각보다 맛있어요. 한 입에 먹기 힘들 정도로 큼직한 수제버거. 육즙이 살아있는 두꺼운 패티에 어찌 마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를 탄생시킨 갑부의 정체가 몹시 궁금합니다. 여기 사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빨리 얼굴 좀 보여주세요. 오, 정말 훈훈한데요? 여기 사장님이세요? 네. 다른 손님이 네네. 잘생긴 사장님 있다고 찾아왔는데. 아저씨인데. 성수동 유행을 선도하는 꽃미남 골목 대장 이남곤 씨입니다. 저의 관심은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사람들이 뭘 좋아하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요즘에 핫하지? 어떤 것들이 사람들이 되게 좋다고 하는 거지? 똑같은 거 하는 거 별로 재미가 없고요. 일단은. 그리고 새로운 거 하는 거, 새로운 기획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너무나 즐겁고 재밌고요. 외식업을 시작한 지 올해로 5년. 자신만의 색다른 감성으로 사람들을 홀려 갑부가 됐다는데요. 멀쩡한 빵에 대체 뭘 하는 거죠? 빵에다가 저희 로고를 이렇게 찍는 거예요. 로고를 박는 건데. 불도장을 이용해 로고를 새긴다니 그거 참 기발합니다. 햄버거만 덩그러니 있으면 이게 뭐 어디 햄버거인지 아무도 맛있어 보여도 모르잖아요. SNS에 올렸을 때 딱 정확하게 우리 햄버거라는 걸 알려주기도 하고. 색다른 볼거리에 홍보 효과까지 절로 일석이조가 따로 없네요. 그거하고 바로 패티 만들어주세요. 수제버거의 핵심 패티는 매일 아침 소고기를 직접 갈아 만들어줍니다. 구워진 패티를 뒤집는데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갑부. 굽는 게 되게 중요한데. 굽는 게요? 네, 이렇게 그냥 통 몇 게 아니라 이 밑에 바닥에 붙은 것들을 다 얘한테 줘야 돼요. 이렇게 크로스. 그래서 딱 뒤집었을 때 이렇게 갈색으로 딱딱하게 붙는 거 있잖아요. 요게 맛있는 거거든요. 겉은 바삭바삭, 속은 촉촉한 패티와 치즈, 베이컨의 절묘한 앙상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갑부표 수제버거가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아 여기 자주 와요. 여기 아니 동네 주민이에요. 아, 옆 동네 옆 동네. 그리고 람줄랭이라고 맛있는 집만 찾아다녀가지고. 이거 일주일 만에 뜬 거예요. 아, 일주일에 또 줬어요? 여기 시그니처 메뉴가 있고 치킨본 버거인데 이거 되게 특이하고 비주얼도 너무 예쁘고 맛도 좋아서 기름도 되게 깨끗한 거 쓰시는 것 같아요. 준비해오신 거 같아요. 요즘 일하시는 분 같은데요? 팬이에요 팬. 이거 인터넷에서 보고 여기 가서 아, 그래서 오신 거예요? 갑부 매장의 대표 메뉴라는 치킨 번 버거. 이름부터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데요. 주문이 줄을 잇던 중 숨겨왔던 정체를 드러낸 치킨. 소스를 발라 갖가지 채소를 올리는 과정은 별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그때 올라가는 소고기 패티. 살짝 칼로리가 걱정이 되는데요. 또다시 치킨을 넣는다? 우와, 대단하네요. 약간 재미로 위아래다 좀 칼로리 폭탄 같은 거 있잖아요. 하나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좋아하시죠. 치킨이 빵의 역할을 대신해 이름 붙였다는 치킨 번 버거. 최강 비주얼을 자랑합니다. 스테이크를 먹듯 칼질은 기본. 체면은 잠시 넣어두자고요. 여기저기 감탄이 이어집니다. 미국에서 왔어요. 아,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요.
여기 햄버거는 어때요? 미국에서 먹던 햄버거랑 비교해봤을 때? 비슷해요. 예? 비슷해요. 치킨이 약간 매콤하고 되게 맛있어요. 햄버거의 본고장 미국 본토의 맛이 느껴진다는 갑부표 수제버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보츠버거라는 곳인데 샌프란시스코 맛이나요? 제가 그때 신혼여행 때 가서 제일 맛있게 먹은 버거집이거든요. 미국에서 햄버거 투어를 했을 정도로 애정이 남달랐는데요. 그 맛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손으로 먹으면 이렇게 손에 막 그 육즙과 소스들이 묻어나야 돼요. 이 햄버거를 깔끔하게 먹을 수 있다. 이거는 제대로 된 정통파 미국식 햄버거가 아니에요. 왜냐 이게 햄버거 패티도 두께가 어느 정도 돼야지만 여기 육즙을 담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미국의 맛을 재현해내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는 남고은 씨. 우유에 갑자기 뭘 넣는 거죠? 아, 저기 식초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유에다 식초를 타면 식초가 산이 단백질을 좀 응고시키거든요. 과학의 원리를 활용한 결과 버터밀크. 예. 듣기에 되게 좋아 보이죠? 근데 버터 만들고 남은 밀크예요. 제대로 된 미국식 프라이드 치킨을 만들기 위해 매콤하게 간을 한 닭을 버터밀크에 재워주는데요. 넓적다리살을 통째로 사용합니다. 이런 레시피는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셰프 중에 하나거든요. 토마스 켈러라는 셰프인데 이분의 음식점에서 프라이드 치킨을 팔아요. 이건 제일 맛있는 치킨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만드나 이런 것도 많이 보죠. 정보화 시대답게 인터넷에 올라온 유명 셰프의 레시피를 습득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갑부. 뭐든 보고 배우려는 열정이 요리 문외한이었던 그를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급하게 어딘가로 향하는 남고은 씨. 여긴 갑부를 찾기 위해 처음 방문한 매장 아닌가요?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아니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이게 고장 나가지고 안 돼가지고 제가 고기를 잘 못 자르서 뭐 할 때 급하게 전화해서 남편 오라고 했어요. 네? 남편이요? 네네. 직원분 아니신 거예요? 네? 제 와이프인데요. 아내분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내분이 이 가게 계세요? 네 여기 있을 때도 있고 뭐 다른 데 있을 때도 있고 주로 이 매장에 있어요. 아내의 SOS에 바로 응답한 남편. 된 거예요? 해결사가 따로 없습니다. 아무래도 전공이 컴퓨터니까 아, 그래요? 하지 않나요? 아, 전공이 컴퓨터셨어요? 네. 그냥 상관없거든요. 저는 기계라는 걸 워낙에 못해가지고 4년 전 부부가 함께 문을 연 첫 번째 매장.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길게 늘어선 줄이 인기를 실감케 하는데요. 서빙하느라 분주한 아내 윤경 씨. 혹시 이곳은 커피 전문점? 그런데 색깔이 좀 오묘합니다. 뭐 하는데 여기? 여기 저 돈가스집이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수제 돈가스가 메인 메뉴. 취향 저격한 마상의 돈가스와 아기자기한 데코까지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도는데요. 갑부의 매장에선 사진 찍기가 필수 코스가 된 지 오래입니다. 팬테스 때 맛집이라고 뜨니까 이제 와봤는데 먹을 때 맛있어서 세팅이나 이런 감성들이 좀 여자들끼리 괜찮을 것 같아요. 수수하고 단아함을 풍기는 인테리어가 단번에 여심을 사로잡고 두툼한 속살 자랑하는 돈가스가 그 매력을 더합니다. 멋에 취하고 맛에 반하는 손님들. 고기가 되게 두껍잖아요. 네. 두꺼운데
먹는데 이게 되게 질기지가 않고 연해요. 그래서 턱에 무리가 안 나요.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일단 두께? 두께? 네. 돈가스 하면은 진짜 얇게 펴져가지고 튀김만 있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돈가스 두께.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다른 집에 비해서. 모두가 입을 모아 극찬한 육즙이 살아있는 돈가스의 비결은 바로 이곳에 있었는데요. 스테이크 부럽지 않은 두툼함. 두께가 무려 2cm나 됩니다. 제가 되게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결국 찾은 게 300시간 정도, 그러니까 15일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숙성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써야 이 돈가스가 두껍지만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요. 촉촉한 식감을 위해 300시간 저온 숙성은 기본. 이 한 장의 돈가스엔 부부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월세방에 살면서 아이는 생겼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될 텐데 진짜 경제적으로 이렇게 맨날 똑같아서는 진짜 답이 없다. 뭔가 하자라고 해서 시작을 한 거고. 놀라시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제가 이제 만삭의 몸 상태로 뭐 식당을 과연 할 수 있겠냐. 근데 그냥 둘이 막연하게 그래 하자. 어쩔 수 없다. 첫 아이를 임신하고 산책을 하던 어느 날 건너편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긴 뭐지? 빈집 같은데? 우리 저기 음식점 하면 괜찮을 것 같지 않아? 동사무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었고, 서울숲에 가는 사람들도 이 횡단보도를 넘어서 서울숲을 가기도 하고, 그 횡단보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눈을 올렸을 때 저기에 뭐가 있으면 항상 눈이 가죠. 돈가스? 동네 돈가스집 새로 생겼네? 돈가스 한번 먹으러 갈까? 요만한 생각만 해도 저희는 오케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2층 자리. 없던 살림에 빚까지 내 시작했지만 장밋빛 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인테리어 해주기로 한 친구가 연락이 안 돼. 결국 최소한의 비용으로 직접 발품을 팔아가며 부부만의 색을 입히기로 했습니다. 돈이 별로 없어서 삐까뻔쩍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남다르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 하나. 겉은 되게 올드하지만 안에가 좀 쨍 예쁘장하면 사람들한테 약간의 반전이 있으면서 오히려 이걸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어 최고의 맛을 찾기 위해 일본으로 날아간 부부.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유명 맛집의 돈가스를 먹어보기 위해서였는데요. 오, 돈가스가 이렇게 맛있나?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장난 아니네. 일본 최대 레시피 사이트에 공개된 노하우를 따라하며 튀김과 숙성의 비밀을 찾아냈습니다. 이 음식에 대해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집은 이런 맛이구나 라는 거를 일단 경험을 해야 돼요. 일본 음식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인정받는 레시피가 진짜 레시피다. 와, 됐구나. 됐구나. 이게 되는구나. 사람들의 반응이 되게 좋았었어요. 그리고 동네에 드디어 이제 좀 제대로 좀 먹을만한 집이 생겼다라는 평가도 많이 해주셨고, 그 결과 놀라운 반전을 이뤄냈는데요. 7,700개에 달하는 SNS 후기와 입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며 성수동 유행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됐습니다. 처음 갑부와 건물주를 연결해준 부동산 중개업자는 그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개척자적 입장이 크죠. 왜냐하면은 이 성수 지역까지도 다 그런 식당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성수 지역까지요? 성수 지역까지 많이 늘어났어요. 여기 거리가 좀 있지 않아요? 거리가 있죠. 거리가 있는데 그런 컨셉들이 많이 늘어났죠. 원래 없었어요? 그런 없었죠. 근데 원래 갈 거였는데 약간 불을 붙이는데 조금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이 정도. 갑부의 돌풍 이후 주변의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식당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새로운 상권이 형성됐을 정도입니다. 부부의 손때가 묻어있는 작고 아담한 매장. 이런 것도 진짜 제일 싸고 진짜.
제일 싼 거. 하나에 얼마짜리예요? 이거 기억나세요? 2만 원도 안 할 걸로 진짜 싼 거, 최고 싼 거. 되게 창피하다. 좀 창피한데 나중에 이거는 비싼 거예요. 좋은 거. 아, 어떤 거? 이 의자는 아, 이 비싼 거예요? 한 10배 비싸요. 그릇을 저희가 맨 처음에 샀거든요. 저 그릇 샀어요. 어떤 그릇이요? 저기 사진에 있는. 아, 이거요? 그릇 하나까지 부부의 손이 닿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게 처음에 쓰셨던 그릇이에요? 사람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이런 글을 쓰는 가게가 별로 없으니까. 중간에 실은 많이 바꾸기도 했거든요. 이가 이제 하다 보면 네. 나가니까. 이게 업소용이 아니고 네. 가정용. 이 그릇이야말로 역사의 산 증인인데요. 가보로 간직하셔야겠네요. 저 먼저 갈게요. 어디 가세요? 저 애기들. 아기 데려가서. 네네네네. 저 빨리 가겠습니다. 아니, 사모님 저 그냥 가시는 거예요? 사야죠. 애기들죠. 제가 있으니까. 애기가 몇 살 있었나요? 5살 됐어요. 안녕하세요. 삭막한 공장지대였던 성수동에서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해준 갑부의 매장. 그렇게 추억 한 보따리를 풀어내며 긴 하루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210만 원. 200만 원을 가뿐히 넘겼습니다. 수제버거 매장의 매출도 확인해 봐야겠죠? 여기도 뭐 이렇게 길게 뽑혀요? 그러게요. 엄청 많네요. 돈가스가 조금 약해요. 185만 원이 약하다고요? 매출 계산한 게 얼마예요? 지금 다 하셔가지고? 640만 원이라니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희 다른 매장 2군데 다른 매장 2군데가 더 있다고요? 돈가스와 수제버거를 판매해 벌어들인 돈은 한 해 약 10억 7천만 원. 그가 운영하는 4개 매장의 매출을 모두 합산하면 16억 원에 달했는데요. 성수동 골목 대장이라 불릴만 하네요. 그날 밤 두 자녀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온 남고은 씨. 2개의 매장을 뛰어다니느라 녹초가 됐을 법도 한데 아이들을 먼저 챙깁니다. 아드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꽃가 옷을 차려입은 예쁜 딸까지. 왔어요. 뽀뽀. 섬이 공주처럼 유튜브처럼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엄마. 섬이 엄마 거야 아빠 거야? 아빠 거. 엄마가 더 좋긴 한데 아빠 거. 짜잔. 엄마 거. 넌 엄마 거야? 나 엄마 아빠. 엄마 아빠 거지. 엄마 아빠 거예요? 아니 근데 두 분은 이렇게 애를 같이 보시면서 지금 가게도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대벌레다 대벌레. 나무처럼 생겼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그냥 하는 거지. 100일도 안 된 아들을 떼어놓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부. 그때의 미안함이 아직도 깊게 남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오픈하고 아기 손님들이 이렇게 오면 몇 번 울었어요, 실은. 애기 보고 막 생일 보고 싶기도 하고. 남몰래 창고에서 모유를 유축하며 울길 여러 날. 마음에 진 빚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못나서 이 사랑하는 내 아들을 내 자식을 이렇게 떨어뜨려놔야 되나? 진짜 이거밖에 안 돼서 그럴까라는 죄책감이 좀 있었고 왜냐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랑하는 아이인데 진짜 순간순간이 아까운데 보는 것도 아까운데 왜 필요한 번씩 그래 저희가 막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12시에 엄마 집에 찾아가고 막 그랬었고 자녀들에게 당당한 아빠가 되기 위해 시간을 허투루 쓸 수 없다는 남곤 씨. 그가 바쁘게 사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갑부를 잊게 해준 또 다른 과거가 있다는데요. 왜 정장을 입으시고 노점이신 것 같은데? 맞아요. 첫 회사 직장 때려치고요. 친구랑 같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샌드위치 만들어서 롤 샌드위치인데 10년 전 번듯한 직장을 그만두고 노점 장사에 뛰어든 남곤 씨. 세상에 부딪혀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펼쳐낸 첫 시험대였습니다. 무슨 회사 다니셨는데요? 우리나라 제일 큰 회사. 그래서 제일 큰 회사요? 우리가 아는 그 S사 말인가요? 그때 핸드폰 사업부에 있었어요. 아. 작은 역할밖에 할 수 없잖아요. 워낙 기업이 크니까. 그래서 근데 뭔가 좀 세상에 내 아이디어나 내가 뭔가 해내는 것들을 좀 한번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은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제 이력서를 보면요. 정말 지저분해요. 왜냐면 컴퓨터 전공해서 핸드폰 만들다가 갑자기 때려치고 뭐 길거리 장사를 하다가 그리고 외국계 기업에서 영업을 하다가 지금 와서 보니까 뭐 하나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없어요. 내가 그거를 다 해봤기 때문에 회사도 큰 회사 작은 회사 경험해봤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돌적이고 모험심이 강한 갑부의 하루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매장 관리는 뒷전이고 아침부터 채소를 나르느라 분주합니다. 또 다른 매장을 찾은 남곤 씨. 동네 한 바퀴를 다 돌 기세인데요. 혹시나 부업을 하는 건 아닌지 심히 의심이 됩니다. 됐지 이 정도면? 네. 사장님 뭐 식자재 유통하세요 여기? 아니 이거 식재 유통 아니고요. 저희 매장이에요. 예? 저희 매장이에요. 매장이요? 여기 사장님이에요? 본인이 여기 사장님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사장님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장님 가게를 몇 개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요? 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냥 운영하는 게 동네에서 4개 운영하고 있어요. 4개요? 네. 돈가스와 수제버거 매장에 이어 반경 100m 안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또 다른 매장들. 문어발이죠. 일단 문어가 8개인가요? 10개인가요? 이름만 들어도 뭔지 알고 많이 먹어봤고 남녀노소 좋아하고 10년 전에도 팔았고 10년 후에도 팔 음식 이런 것만 메뉴로 저희가 잡고서 하고 있습니다. 캐주얼한 느낌의 미국 분식집을 모티브로 꾸민 3번째 매장. 이곳에서 판매하는 메뉴는 뭘까요? 피자랑 맥주를 주로 팔고 있습니다. 아 피자는 맥주 위주로? 피레. 서울숲을 왔다 갔다 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봄, 가을에 서울숲 오며 가며 하시는 분들 여기서도 먹지만 피자는 또 테이크아웃 하기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피자 많이 싸가지고 서울숲 좀 들어가서 사시면 좋겠다 싶어서 여기 피자 메뉴 선택했어요. 서울숲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을 적극 활용한 겁니다. 갑부의 예상대로 나들이 나온 손님들로 가득한데요. 피자라고 다 같은 피자가 아니다. 젊은 여성들을 공략하기 위한 비장의 무기가 있답니다. 오븐에 갓 구워낸 피자 위에 아보카도와 연어를 듬뿍 올려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여심을 홀린 비주얼 끝판왕. 절로 행복해지는 맛의 향연에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피자 위에 연어 올라가는 거 처음 보는데 아보카도랑 연어가 아주 잘 어울려요. 투시력이라도 가진 걸까요? 손님의 마음을 읽는 남곤 씨. 이번엔 치킨에 양념옷을 입힙니다. 저희 피자랑 세트로 나와요. 세트요? 네네. 하나로는 보통 만족을 모르는 이 남자. 음식도 버라이어티합니다. 푸짐하죠. 아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피자 반판이랑 감자튀김이랑 치킨 윙이랑 한 판 다 먹으면 맨날 남겨서 집에 싸먹거나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도 다른 메뉴랑 같이 먹으면서 좀 만족도가 훨씬 올라가시거든요.
피자가 동그랗다는 편견은 버려라. 남아서 냉동실에 들어가는 피자 대신 한 끼 맛있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3종 세트를 제공. 작은 것 하나 바꿨을 뿐인데 만족도는 배가 됐는데요. 이걸 맛보고 반하지 않는 건 반칙이겠죠? 일단 피자랑 다양한 메뉴들을 먹어볼 수 있어서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베일에 쌓여있던 네 번째 매장은 어떤 아이디어가 돋보일지 기대됩니다. 이거 맛있겠네. 밑반찬부터 검사하는 남고희 씨. 한식 요리 전문점인가요? 맛있네요. 엄마가 있을 때는 반찬이 맛있어. 엄마세요? 네, 누가 어느 분이 어머니세요? 저 엄마예요. 동분서주 바쁜 아들의 일손을 도와준다는 어머니. 지금 내 일만이라도 좀 알뜰하게 해가지고 돈 좀 모았으면 좋겠어. 돈은 안 먹고 다 가게다 투자만 하니까. 문어발 아들이 마음에 안 드는 눈치인데요. 그냥 돈을 갖다 가게다 투자를 하지. 아니 이제는 좀 알뜰하게 좀 모아가지고 애들이 그만합시다. 아니 맞지 애들을 위해서 좀 돈을 모아야지. 방송을 보시는 젊은 분들은 부모님에 의지하지 마시고요. 각자 인생 각자 개척해야 돼요. 어디까지나 갑부의 주장임을 알려드립니다. 엄마의 손맛이 더해져 더욱 맛있어진 네 번째 매장의 메뉴는 출출할 때 생각나는 부대찌개. 뜨끈한 국물에 몸도 마음도 녹습니다. 네, 돈가스 떡볶이 1인분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떡볶이 나가요? 네. 3인분. 떡볶이란 이건 또 무슨 조화죠? 같은 듯 다른 두 메뉴의 동생관계. 평일에는 직장인들한테 부대찌개 좀 팔고 주말에는 여기 이제 데이트 오거나 놀러 오는 젊은 친구들한테 이제 그 떡볶이를 부대찌개보다 많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관찰 결과 평일과 주말 매장을 찾는 연령층이 확연히 차이를 보였는데요. 매출을 올리기 위한 부대찌개와 즉석 떡볶이의 은밀한 동거. 통계를 활용해 메뉴를 선정한다니 역발상이 돋보입니다. 양식집 같은 느낌? 카페나 뭐 그런 데 같았어요.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좀 따뜻한 분위기라서 좋고. 메뉴는 달라도 사람들을 유혹하는 기술은 변함없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되게 갖고 싶어하는 주방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컨셉이었어요. 친구 집에 초대받은 듯 편안하게 식사를 즐기게 해주고 싶어서인데요. 메뉴와 인테리어에 차별화를 둔 이유는 뭘까요? 같은 거 하면 나눠 먹기예요. 뭐 수요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맥락에 따라서 그 장소에 따라서 잘 맞을 법하고 제가 흥미있어하고 그렇게 해서 문어발식으로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거고 그러면서 그 매장에서 고객들의 마음을 이제 뺏어야죠. 도둑놈처럼 이렇게 훔쳐내요. 4개의 매장에 각기 다른 매력을 입힌 남곤 씨. 변화무쌍한 문어발 전략은 손님을 끌어당기는 힘이 됐습니다. 그날 오후 아이들까지 대동하고 골목 탐방에 나선 남곤 씨. 대체 사진은 왜 찍는 거죠? 동네에 뭐 있는지 뭐가 새로 생겼고 뭐가 어떤 건지 눈으로 보면 또 까먹으니까 상권의 변화와 흐름을 읽기 위해서입니다. 어디가 뭘 잘한다더라 이러면은 일단 그거는 좀 피해가야죠. 굳이 우리가 왜 거기에 경쟁에 끼어들 필요 전에도 없으니까. 쌀국수집이 너무 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데 네, 맞아.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근처에서 이제 잘하시는 분이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베트남에서 10몇 년 사시던 건가? 베트남 주재원 하시던 분이 해가지고 쌀국수집을 낸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안 하겠다.
골목 안에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아이템을 찾는다는 남곤 씨. 이번엔 비어있는 건물 내부를 둘러보는데요. 애들이 좋아하는 거 잘 된 것 같아요. 놀이터가 없어 뛰놀러 온 건 아닐 테고 여긴 어디죠? 여기 저희 다음 매장 오픈하지 않습니까? 아, 매장을 또 오픈하세요? 아니 원래 안 낼라 그랬는데 아니 진짜 더 이상 안 낼라 그랬는데 너무 좋은 자리가 갑작스럽게 권리금이 없는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덥석 계약부터 했다는 갑부. 그 뒤엔 치밀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명한 카페가 새로 들어서거든요. 근데 이 건물 바로 옆이에요. 제가 그거 들어온다는 거를 카페쇼 갔다가 첩보를 입수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부동산 사이트를 보다가 이 자리가 나온 거예요. 저렴한 거. 만약 그 정보가 있었으면 이게 되게 비싸게 나왔을 텐데 저는 그걸 알고 있었고 들어오는 걸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모르고 건물주도 몰랐고 그 부동산에서도 몰랐던 거예요.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이슈와 함께 유동인구의 흐름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선택된 5번째 매장. 그리고 요 건물에 그 유명한 카페가 엄청 크게 들어섰거든요. 아, 저 빨간 벽돌 건물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들썩들썩해요, 성수동. 아, 저것 때문에? 근데 바로 옆이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옆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이. 식당이라곤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곳인데요. 남들이 몰라보는 가치 있는 자리를 찾아내고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성과를 끌어내는 것이 갑부만의 장사 철학입니다. 왜 자리를 먼저 봐야 되냐면 자리가 곧 그 비용이거든요. 아이템을 먼저 가지고 가면 내가 원하는 자리는 항상 비싸요. 권리금이 붙어 있거나 사람도 많고 많이 다니지만 상권이 아직 형성이 안 돼 있거나 음식점을 하던 자리가 아니어서 그만큼의 그 가치가 없는 매장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 매장을 찾아내고 여기서면 그러면 뭘 하면 괜찮을까? 거꾸로 이것들을 생각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어발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 근거리 법칙을 고수하는데요. 그가 동네 상권에 주목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새로 오픈하는 리조트에 활력이 되어주세요. 돈가스 매장이 승승장구하며 네로라 하는 기업의 입점 제안을 받게 된 부부. 부부 매장 다 제안을 저희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입점 제안을 해서 들어간 거였고 저희는 여기서 잘 됐기 때문에 당연히 엄청 잘 될 거다라고 생각을 막연히 좀 했었고 제주도 하고 나면 뭐 내가 전국에 못할 데가 없겠다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유명 리조트 푸드코트에서 야심차게 2번째 도약을 꿈꿨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본점이랑 저희 맛이 다르다고 컴플레인 계속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아르바이트생이 펑크내서 일손이 너무 딸려요. 남곤 씨는 사건 사고를 수습하러 다니기 바빴는데요. 이상과 현실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위치도 다르고 그 위치에 따라서 너무 많은 맥락들이 바뀌거든요. 고객도 바뀔 거고 분위기도 바뀔 거고 느낌도 바뀔 거고 거기에 오는 감정이라든지 그런 상황들 모든 게 바뀌기 때문에 똑같은 걸 그대로 넣었다고 하더라도 어디서는 대박 칠 수 있지만 어디서는 진짜 쪽박 찰 수도 있는 게 그 장사인 거고 6개 매장, 20명이 넘는 직원들의 인건비로 매달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직원들 숙소에 생활비까지 멀리 있다 보니까 이게 관리도 안 되네. 신경이 분산될 바에 차라리 우리 성수동에만 전념하자. 인건비가 막 한 1억 가까이 이제 한 번에 뭐 뭉텅뭉텅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와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너무 자만심에 빠져서 확장을 무리하게 했다가는 문어발도 몸통에서 딱 뻗을 수 있을 만큼만 뻗어야지 다른 문어발을 빌려서 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실패를 거울 삼아 성수동에서 더욱 견고하게 입지를 다지기로 결심한 남곤 씨. 안녕하세요. 반가운 손님이라도 찾아왔나 본데요. 깍듯하게 맞이한 이분은 누구시죠? 책을 쓰신
작가분이신데 상권 분석 전문가 김영준 씨입니다. SNS 활동하셔가지고 바로 친구 신청 제가 해가지고 SNS 친구분이세요, 두 분이? 저자와 독자로 만나 골목 상권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는 두 사람. 점심시간은 2시 반인데 일반적인 식당이라면 지금 브레이크아웃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긴 한데요. 매장의 특성과 입지 조건을 두루 살펴본 전문가의 평가는 어떨까요? 제가 만약 가게를 했다면은 저 자리는 안 들어갔을 거예요. 아니 이건 무슨 소리죠? 성공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도 있는 걸까요? 상권을 형성한 거는 건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상점 비즈니스 마지막으로 걸어다니는 소비자들이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길을 걸어다니는 해도 길을 건너가는 행위는 되게 귀찮아서 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상권이 그러니까 분절이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4차선 대로를 사이에 두고 옹기종기 모여있는 갑부의 매장. 이 경우 상권이 극명하게 나뉘어 재미를 보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근데 장사 잘 되시잖아요. 사장님 장사 잘 되시죠? 네, 잘 되죠. 오늘도 박 터졌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그게 참 재밌는 거긴 한데 사람들은 뭔가 맛있는 걸 찾아간 걸 좋아하고 자기가 찾아갈 만한 특색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약간의 발품을 팔아서라도 가기를 원하니까요. 그 점에서 본다면 식당은 어느 정도 사람들을 흡입할 수 있는 흡입력이 있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도 길을 건너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분절된 상권을 합치는 마법 같은 일을 이뤄낸 갑부. 논리도 그에겐 영 통하지 않네요.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볼 만큼 좀 뭐 가치 있다고 판단이 아마 안 섰을 거예요. 특정 시간이 아니면은 여기 또 유동하는 인구가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저희는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능성을 좀 많이 알았던 거고, 야, 이 시간에 손님 없어도 그래도 점심에 박 터질 거야. 주말에 봄 가을에는 진짜 야 손님 박 터집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알고 있었던 거죠. 악조건 속에서도 그가 당당히 성공을 거머쥘 수 있었던 건 흙 속에 숨겨진 보석을 찾아내는 남다른 안목 때문 아닐까요? 끊임없는 메뉴 개발도 한몫 톡톡히 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스테디셀러 돈가스의 아성에 도전한 신흥 강자가 있었으니 약간 일본식 카레. 일본식 카레 느낌. 일본식 카레를 좀 많이 드셔보셨나 봐요? 네, 좋아해요. 아, 좋아요. 깊고 진한 풍미로 돈가스와 함께 먹으면 그 맛이 배가 된다는 일본식 카레. 절대 미각 남곤 씨가 찾아낸 특급 비밀 병기라는데요.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정통은 인도지만 그런데 우리가 보면 흔히 카레라고 하는 거는 다 뭐 일본에서 온 거잖아요. 저희도 일본 스타일의 카레를 끓이고 있죠. 양파는 갈색빛이 될 때까지 달달 볶아 수분을 모두 날려주는 것이 포인트. 소고기 등심은 큼직하게 썰어 준비합니다. 이런 건 좀 카레 넣기 아깝죠. 먹어가지고. 아, 이거 지금 카레에 넣으시는 거예요? 네, 카레 넣기에 좀 너무 좋은데 오늘 뭔가? 마블링이 살아있는 도톰한 소고기를 난데없이 굽는 남곤 씨. 고기가 너무 좋다더니 설마 구워 먹으려는 건 아니죠? 이렇게 시어링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갈색이 돼야지 고기에서 맛있는 맛이 나오거든요. 햄버거도 만들 때 거기 겉에 크러스트, 그러니까 바삭바삭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건 똑같은 원리예요. 여기서 단백질이 열과 만나서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키면서 감칠맛이 우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학 시간인지 요리 시간인지 혼란스러운 가운데 익힌 고기를 양파와 합체한 뒤 다량의 물을 넣어줍니다. 일본에서 공수한 3가지 카레 가루와 베트남 고추를 넣고 2시간가량 푹 끓여주면 끝. 이제 완성됐습니다. 네.
이틀간 숙성 과정을 거쳐 손님상에 올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기를 퍼내는 남곤 씨.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셨나요? 자기 역할 다 했습니다. 이제. 이건 또 따로 쓸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해할 수 없는 갑부의 속셈. 인고의 시간 끝에 탄생한 일본식 카레 먼저 만나볼까요? 주문이 계속되는 가운데 카메라에 포착된 남곤 씨의 수상한 움직임. 밥솥에서 뭘 퍼담는 거죠? 아, 잠시 잊고 있던 소고기가 여기 숨어 있었네요. 소고기만 그냥 넣고 걔를 뭐 어떻게 할 수 버릴 수 있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메뉴를 하나 넣었어요. 소고기 카레 요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소고기 등심 카레. 풍미를 살리며 메뉴도 다양화시켜 선택의 폭을 넓혔는데요. 1년여의 개발 끝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됐습니다. 평범함을 거부하는 노력이 빚어낸 결실. 손님들이 먼저 알아줍니다. 부드러워가지고 맛있게 잘 들어가네요. 좀 더 진한 것 같아요. 일반 카레보다. 카레랑 밥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효율성 끝판왕. 일본식 카레와 소고기 등심 카레. 패티로 들어가는 치킨을 빵 대신 위아래로 올린 수제 버거의 변신. 피자와 한 배를 탄 닭날개와 감자튀김으로 가성비도 업. 육수와 기본 재료를 동일하게 사용한 부대찌개와 즉석 떡볶이까지. 과정은 똑같아요. 단지 고기만 더 넣었을 뿐이야. 근데 팔 때는 훨씬 편한 메뉴가 하나 더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요소도 하나 만들어냈고 소문도 나왔죠. 그러니까 뭐 일석 몇 조를 해낸 거죠. 메뉴 안에서도 같은 걸 가지고 다르게 보고 좀 비틀어 보기도 하고 좀 새롭게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시도하면서 좀 진짜 고객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좀 찾아가고 있죠. 4개의 매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낸 아이디어 메뉴가 사람의 마음을 훔치며 성공의 킬링 포인트가 됐습니다. 골목대장 남곤 씨의 창업 백과사전. 저도 메모해둬야겠네요. 며칠 뒤 한식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4번째 매장에 계속해서 밀려드는 손님들. 계산대 앞에서 당당히 무언가를 들어보이는데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뭘 보여주신 거예요? 할인 문자 보여주세요. 할인 문자요? 네네. 신메뉴 출시 기념 할인 이벤트 문자였는데요. 몇 시간 전 고민에 빠진 남곤 씨. 5천만 정도 되네요. 5천 명이요? 필터링 된 그거 5,600명이 넘네요? 포인트 적립을 전화번호로 시키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런 손님들을 계속 받다 보니까 매장이 4군데가 되니까 한 5천 명 정도. 다양한 홍보 이벤트를 동원해 단골 고객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대찌개 집들이 한 5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생겨가지고 다른 메뉴로 한번 드라이브 해보려고요. 틈만 나면 동네를 돌며 주변 상점들을 관찰하는데요. 여기서 식당도 다 여기도 새우고 여기 집도 최근에 1층 이렇게 뭐 식당을 보게 또 우리랑 겹치네. 아, 부대찌개 집이에요? 날이 갈수록 경쟁 업체가 늘어나는 상황. 이러나 저러나 상권은 만들어져야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저희랑 겹치지만 않으면 돼요. 손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한시도 게으름을 피울 수 없습니다. 파김치, 김치찌개 비슷한데 국물은 좀 조금 있는 그런 짜글이라 그럴까, 짜글이? 아이디어는 다 어디서 얻는지 신기할 정도인데요. 첫 선을 보인 파김치 돼지 짜글이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파 때문에 이렇게 씹히는 맛은 없어요. 양념도 일단 좀 괜찮고 맛있는 것 같아요. 또 드시러 오실 것 같아요? 네, 또
회사 요금처럼 또 올 것 같아요. 냄비에 끓여낸다는 전제 아래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게 한식 매장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게 항상 정답이 아닐 것이다. 정답이면 땡큐지만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닐 때는 빠르게 다른 걸로 바꿔서 정답으로 향해 가자. 고객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들을 저희가 찾아가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장에 메뉴 이름을 안 넣어요. 이만하면 변신의 귀재라 할 수 있는데요. 또 뭔가를 준비합니다. 자, 가봅시다. 개인 방송까지 영역을 넓힌 건가요? 새로운 메뉴를 좀 거기서 선보여서 반응을 보고 한번 초대도 해서 먹여도 보고 좋으면 진짜 메뉴로 넣고 이런 인터랙티브한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실시간 반응을 확인하며 새로운 메뉴를 테스트한다는 부부. 돈가스랑 그 파김치를 가지고서 음식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바삭한 식감의 돈가스와 새콤한 파김치의 다소 언밸런스한 조합. 마늘 좋아요. 뭐라고 써진 것 같은데요, 누가? 또 뭐라고 올리신 것 같은데요? 뭐라고 썼어요? 너무 멋져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 위에 거 뭐 있는 것 같은데. 그 위에 거요? 잘생긴 박진영이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들었습니다. 박진영이라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파김치를 기름에 볶아준 뒤 갖은 양념을 넣고 자박하게 끓여주는데요. 그 위에 돈가스를 올려줍니다. 칼칼한 양념을 소스 삼아 즐기는 돈가스의 맛은? 나와요. 진짜 맛있습니다. 다음에 댓글 올려주신 분 중에 한 분을 추천해서 제가 오시면 한번 서비스로 쏘겠습니다. 저희 가게 많이 오세요. 새로운 메뉴 맨날 만들고 있을게요. 알겠죠? 꼭! 내 아이디어, 내 스타일, 내 거가 한번 세상에 통하는지 확인하고 그거를 확인받았을 때 기쁨이 훨씬 더 크구나. 5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정말 안정적으로 많은 수입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눈덩이를 우리가 불리는 것처럼 좀 지금은 돈 못 벌지만 계속 투자하면서 돌리고 있습니다. 눈덩이를 불려 커다란 눈사람을 만들듯 앞만 보고 달려간다는 성수동 골목대장 남곤 씨. 매 순간 성장하는 삶을 살고 싶다 말하는데요. 4개의 매장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외식업계의 반란을 일으키기까지 그의 작은 날개짓은 골목 상권을 살리는 커다란 태풍이 됐습니다. of an